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IR 피칭 스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MOT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계, 초두 효과, 빈발 효과, IR 피칭 전략, 스토리 메이킹 같은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MOT라는 겁니다.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거든요. 스페인에서 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투사가 잔인하긴 하지만 소를 얼마나 많이 잘 핸들링 하다가 피도 많이 흘리게 하고 사람들을 흥분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 한 방을 날리느냐, 이게 되게 투자의 중요한 역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소가 경기장 제일 가운데 딱 숨 헐떡이면서 있어야 되고, 숨골에다가 마지막에 창을 꽂기 위해서 딱 이렇게 이걸 꽂으면 딱 이제 죽는 거거든요. 딱 그렇게 마지막 한 방을 날리기 위한 그 순간, 그거를 MOT, 진실의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경영학에서는 서비스 인카운터라고 하고요. 컨트롤들과 카운터 펀치 하잖아요. 정확하게 맞다. 인, 투게더라는 접두사고 두 개가 정확히 만난다라는 뜻의 인카운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스칸디나비아 항공사의 얀 컬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개념이죠. 고객이 우리 기업과 만나는 처음 몇 초 동안의 순간에, 15초 정도의 순간에 사람들은 우리 기업의 비행기를 할지 말지, 티켓팅 할지 말지 결정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인데, 옆에 있는 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문을 열고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일은 벌어진다. 그 3초간 사람들은 당신을 판단해버린다. 당신을 그저 힐끔 바라볼 뿐이지만 그들은 당신의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을 평가한다. 당신의 몸가짐을 보고 당신의 차림새나 액세서리에 대해 판단한다. 또 당신이 들어서자마자 만난 사람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본다. 그 짧은 3초 동안 당신은 사람들에게 이미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당신의 모습을 보고 호기심을 느끼며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무시하기로 한다. 첫인상 3초 혁명이라는 책의 한 구절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IR도 주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앞에서 제가 30분 넘게 드렸습니다만, 어찌 보면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첫인상이죠. IR 자리에 여러분이 딱 서는 순간 투자자들이 받는 첫인상이라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절대. 하지만 처음에 호감과 긍정적인 사인을 주면서 발표를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MOT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이야기를 몇 가지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IR 피칭에서 하는 강의는 아닙니다만, 그냥 경험적으로 저도 IR 심사를 워낙 많이 해봤고, 캡스타운 같은 데서 이런 쪽에 대한 강연도 해보고, 저도 엔젤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험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R 피칭 스킬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나운서라든지 프레젠터라는 분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디에 서야 할까요? 이런 부분.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매우 핵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저도 알아두셔서 나쁘지 않은 내용인 것 같거든요. 이 내용이.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화면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쪽이나 이쪽에 쓰셔야 되잖아요. 어느 쪽에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 홈쇼핑에서 상품들이 지금 이렇게 쭉 있고 쇼호스트 여기에 한 명 쓰고 여기에 한 명 쓰잖아요. 한 명이 전문 쇼호스트고 한 명이 연예인인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자리 배치하는지 아세요? 가장 핵심적인 멘트를 할 사람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이건 제 왼쪽입니다. 화면에서 이쪽. 이쪽에 쓰게 됩니다. 왼쪽에 무게중심을 둡니다. 대부분의 이런 설계.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의 뇌 인지 과학 쪽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이게 평생 습관이 됐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이 자연적으로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임팩트를 줘야 되는 순간은 왼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프레젠터라든지 아나운서라든지 이런 스피치에 관계된 전문가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홈쇼핑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 화면의 왼쪽에 전문 쇼호스트가 쓰고요. 전문 쇼호스트보다는 아무래도 연예인이 조금 역량이 부족한 분이 있을 수 있겠죠. 판매에 대해서 어떤 멘트를 쳤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콜이 나온다. 지금 이게 떨어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을 해야 된다. 어디 드라마가 지금 끝났다. 어디 좀 축구 중계하고 이제 중간에 지금 잠깐 쉬는 시간 갔다. 이때 빨리빨리 치고 들어가는데 연예인이 조금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보통 오른쪽에서 합니다. 왼쪽에 있는 건 핵심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이 홈쇼핑을 오래 했고 말도 너무 잘하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연예인이 왼쪽에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IR 하실 때 왼쪽에서 쓰는 게 좋긴 좋아요. 그런데 IR 장소 보면 발표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는 이런 테이블 같은 게 딱 정해져 있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좁은 데서 할 때도 있고요. 요즘처럼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IR도. 이렇게 하면 실제로 어디에 서냐의 문제는 좀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건 좀 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말을 매력적으로 잘하는 창업자다, 그런 발표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화면이 있으면 왼쪽에 쓰는 게 좋아요. 투자자들이 보기 왼쪽,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 그쪽에 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건 정말 경험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말이 별로 좀 재미가 없고 이렇게 좀 떨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때 전제 조건이 있죠. 여러분이 만든 장표가 화면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는 나에게 투자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거냐 아니면 이 장표에 집중시킬 거냐 이거에 따라 나에게 집중시킬 거면 투자자들이 볼 때 왼쪽 장표에 집중시키실 거면 투자자들이 볼 때 오른쪽에 서시는 것은 스킬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얘기일 것 같아요. 물론 현장 가면 떨려서 기억도 안 납니다만 사람이 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다. 왼쪽부터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경영학에서 왼쪽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왼쪽 마케팅이라는 거 하고요.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 양쪽의 상황이 동등하다면 주로 왼쪽으로 꺾어서 걷는다라는 얘기들이 실제 있어요. 심리학에도 있고 마케팅에도 있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오른발잡이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른발을 축을 딱 디디고 더 강한 힘으로 축을 받을까? 디디고 왼쪽으로 꺾어서 간다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여러분 타고 가시다 보면 주로 그 백화점에서 많이 팔고 싶다든지 좀 밀어주고 싶은 브랜드가 있다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진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과학이긴 해요, 분명히. 근데 이제 스타트업 IR 현장은 발표장의 컨디션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초적으로 알고 계시면 분명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이런 얘기 참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저 그냥 오늘 어떠세요? 무난하죠? 그냥 편안하게 평범하게 입었거든요. 1인 스튜디오에서 혼자 학교에서 마련해준 공간에서 찍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냥 라운드티 흰색 무지 입고 있었으면 애매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준비성이 없어 보인다든지. 네, 풀넥타이 정장을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강사니까, 전문가니까, 교수니까. 저랑 안 어울리진 않겠죠? 교수가 풀넥타이 정장을 하는 거. 옷이 중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로 솔직히 옷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의 아이템과 적절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상당히 경험적인 경험, 느낌적인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고도화된 R&D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프린팅이 막 있고 찢어진 청바지 이러면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거 사실이에요. 또 굉장히 혁신적인 BM을 가지고 있는 IT, SI 개발업체 대표님이 나오셨는데 폴넥타이 정장을 하고 계신다. 저희 구로 디지털 단지 쪽 가면은 IT 기업들 많은데 스타트업도 많고 거기서
플렉타이 정장하시는 직원들 많이 못 보잖아요. 와, 쌀개발자가 저렇게 플렉타이 정장? 진짜 IT 업계 사람 맞나? 이렇게 보시는 투자자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아이템은 패션이라든지 디자인, 뷰티 쪽인데 진짜 소위 시쳇말로 너무 촌스럽게 입고 오셨다. 헤어스타일이 너무 촌스럽다. 이번에 좀 그런 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뷰티 쪽 아이템이었고 패션이었는데 옷차림이 모든 분들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모든 분들이 볼 때 굉장히 별로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 자체가 이 발표가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내 아이템에 맞게끔 입으시면 되는 것 같고 이제 IR에 쓴다는 건 어느 정도 회사가 준비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 티나 회사 로고가 박혀있는 후드티 이런 거 갖고 있는 기업들 많으시잖아요. 오히려 그런 거 입으시면 회사 유니폼이다라고 하시면 후드티니까 사람이 그냥 젊어 보이는 게 후드티라고 그러거든요. 젊어 보이고 스타트업 같은 느낌을 주면서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나? 이렇게 유니폼까지 맞출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저는 회사 유니폼 굉장히 추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색채학적으로 가면 회색 옷이 가장 자신감을 표현하는 색이라고 흔히 색채학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색 옷을 잘 입으시는 것도 자신감을 나타낼 때는 좋다라고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핵심적인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앞에 내용들보다 이 내용이 듣기에 더 솔깃하고 재밌지 않으신가요? 알고 계셔도 나쁠 거 하나도 없는 정보들입니다. 잘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what, 무엇에 중점을 두셔야지 how, 어떻게 보다는 what에 더 집중을 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근데 그 what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게 이런 how입니다. 초두 효과가 상당히 중요해요. 첫인상 효과라고도 하고 첫인상이 3초 만에 결정되고 이게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버린다 해서 콘크리트 법칙이라고도 하거든요. 저 사진 뭐 다른 사람 사진으로 하면 또 욕먹을까봐 제 사진 했는데 같은 사람이거든요. 같은 장소에서 한쪽은 주먹 쓰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한쪽은 되게 선해 보이고 저 머리 짧은 저분은 아마 밤늦게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기다리고 있으면 같이 타기 싫을 수도 있는 그죠? 오른쪽은 누가 봐도 착하고 선해 보이고 첫인상은 어떻게 주냐에 따라 심지어 셔츠를 아우터를 팔을 걷었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카라가 있는 옷을 입었냐 없는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도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초두 효과를 여러분이 설계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왼쪽에 쓸 거냐 오른쪽에 쓸 거냐 어떤 색깔의 옷을 입을 거냐 어떤 옷을 입을 거냐 장표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초두 효과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표 같은 경우도 첫 페이지를 잘 만드시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딱 여러분이 장표를 띄우고 여러분이 섰을 때, 첫 마디의 인사를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인상을 주느냐 하는 부분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무조건 좋게, 호감적으로, 좀 전문성 있게, 포스 있게 어느 쪽도 좋으니까 긍정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제 프리퀀시 이펙트라고 빈발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볼수록 괜찮네. 요즘 애들 말로 볼매라고 하죠. 볼수록 매력적이다. 볼매로 가시는 것도 중요해요. 첫인상 좋았는데 발표를 듣다 보니 너무 지겨워. 뻔한 얘기야. 막 날 가르치려고 그래. 제일 나쁜 IR 피칭 스킬 중에 하나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투자자나 평가위원들에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아세요?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이걸 뭐라고 하죠? 라고 물어봐서 좋게 된 경험을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10몇 년 동안. 제발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호감도가 훅 떨어져 버려요. 저 사람 뭐지? 왜 저러지? 저 질문 왜 해? 심지어 왜 오지랖이야? 이렇게까지도 가거든요. 혹시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 심사위원이나 평가위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던 분이 있으면 절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딸이 있으십니까? 아들이 있으십니까? 물어봤는데 결혼 안 한 사람이다. 좋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봐 주십시오.
좋을 이유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 뭐 좋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날따라 심사위원들이 전부 다 애견인이고 막 강아지 다 키우고 이러고 있으면 좋은 분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닐 확률이 더 많아요. 할 이유가 없어요. 발표를 첫 인상도 좋았는데 계속 발표를 듣다 보니 괜찮다, 좋네,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장표의 구성에도 아까 말씀드린 문제, 새로운 문제, 문제가 새롭던지 해결 방법이 새롭던지 당신이 새롭던지 이 세 가지가 다 새로우면 빈발효과는 당연히 일어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저번에 좋은 경우고요. 초도 효과 통해서 좋은 이미지 주고 빈발효과를 받는 건 좋은 거고요. 이게 나르시시즘으로 보이면 되게 곤란해요. 자아도취라고 하죠. 실제로 IR 하다 보면 참 많이 만나는 유형의 창업자들이긴 해. 가장 이분들이 많이 쓰시는 말씀이 내가 이 아이템을 통해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나왔던 3D 안경이라든지 구글 글래스 세상 다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스타트업이 세상을 바꾸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물론 있기를 원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투자자 판단에 와 이건 킬러 콘텐츠겠다. 이게 시장에 나가면 진짜 다 쓸어버리겠는데? 이런 생각을 투자자의 몫으로 남기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이 아이템으로 세상을 구원하겠다. 메시아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나르시시즘적인 발표를 만약에 초반에 해버리시면 딱 스티그마 효과 나와요. 낙인 효과. 그리고 앵커링 효과. 거기 묶여버려요. 나쁜 걸로 찍힐 필요가 없잖아요. 저 스티그마 효과 한번 발현되면 저거 뒤집기 되게 어렵거든요. 사람이 한번 딱 보고 별로다라는 생각이 들면 더 듣기가 싫어져요. 그 대표적인 게 내가 세상을 구원할 거다. 이 아이템이 나가기만 하면 세상을 뒤집힌다. 모든 아이템은 다 죽어버릴 것이고 내가 옷도 나 혼자 쓸 것이다. 시장 점유율 내가 100% 가져갈 것이다. 세상에 없었던 진짜 나만의 독창적 기술이다. 이 얘기 듣는 순간 투자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즘적으로 보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신감으로 보여야지 자만감으로 보이면 안 되고요. 사업가로 보여야지 발명가로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R 피칭 할 때 초반 3초 동안의 호감을 주고 그 뒤에 장표와 내용을 가지고 빈발 효과로 가시는 게 좋고 객관적인 팩트들과 수치들로 접근을 하시는 게 IR이지 내가, 나라는 사람의 매력도가 중요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주제가 돼서 곤란해요. 그리고 내가 다 할 수 있고 다 바꿀 것이다. 이런 피칭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왼쪽, 제가 그 화면에서 왼쪽 회사 소개를 그냥 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이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IR 자료를 좀 봐달라고 파일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그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인지 종업원이 몇 명인지 써놓은 장표가 한 장도 없더라고요. 실제 투자자들은 여러분 회사의 규모가 궁금하거든요. 자본금이 중요하고 매출이 궁금하고 언제 생겼는지 중요하고 종업원 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으셔야 돼요. 그런데 저건 이제 정부 지원 사업 들어갈 때 많이 쓰는 거고요. 저걸 제일 앞쪽에다 놓고 하실 때 물론 상대적입니다. 여러분의 종업원 수가 굉장히 많고 매출도 엄청 크고 자본금이 엄청 높다면 요것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당연하게. 그런데 뭐 초기 창업 패키지, 졸업기업 이 정도면 아직까지 이게 투자자들의 눈에 보일 정도로 엄청 강력한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죠. 그래서 반대쪽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저렇게 왼쪽처럼 쓰셨다가 저한테 컨설팅을 받고 오른쪽으로 바꾼 업체인데 여러분 지금 이름 되면 다 알만한 업체긴 한데 이걸 밝히긴 좀 그렇고요. 되게 그냥 서류적으로 사무적으로 써놨던 IR 피칭을 발표 자료를 이제 저랑 합의해서 바꾼 거거든요. 저는 농심, 혜태, 아워홈, GS 리테일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 농업법인 어딘입니다.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일까요? 투자자들이 볼 때 저 숫자들 쫙 나열해 놓은 페이지와 근데 그것이 압도적으로 자본금이나 매출이 높은데 아닌데
맨날 보던 그 장표를 보는 것과 이쪽처럼 농업법인인데 저런 대기업들의 현재적 납품을 하고 있다고 장표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드는 순간이 있거든요. 투자자들이. 이런 경우거든요. 그럼 초반에 호감과 매력도를 던지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그 사업계에서는 IR 작성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쪽에 대한 정보들을 나열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저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초도 효과 때문에 시작점을 어떤 걸로 둘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설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라고 말한 거예요. MOT는. 첫인상 효과를 설계해야 된다고 말한 게 이쪽에 장점이 있으면 이 숫자들 장점이 있으면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게 당연히 맞아요. 그럼 기본 원칙을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이 오른쪽처럼 투자자들에게 처음에 매력적인 우리 회사 이 발표다 이런 회사인데 발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라고 할 때 아마 안 듣고 못 배길 걸이라는 매력 포인트를 앞에 던지고 가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라는 거죠. 양쪽 다 컴퍼니 프로파일이라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풀어낼 거냐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심지어 멘토님들이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면서 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은 매력적이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여기도 또 다른 업체예요. 매우 놀라운 기술을 갖고 있었던 업체는 아닙니다만 근데 앞에 스타트업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하도 그동안 많은 투자자들에게 공격을 당하셨다 보니 이분이 IR의 앞부분이 상당히 많이 기술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꿔버린 게 현재 저희 회사가 납품하고 있는, 유통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매출은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홈쇼핑 화면인데 완판됐습니다. 몇 번 정도 완판시켰습니다. 이러고 시작을 하면 어느 투자자가 이걸 안 듣고 집중 안 할 수 있겠냐고요. 시작 포인트를 이렇게 가져가셔도 돼요. 매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의 철저한 선택이고 여러분의 전략이에요. 투자자들이 IR 참 많이 다니고요. VC들 캘린더 보면 진짜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살지 싶을 정도로 바빠요. 업체 소싱해야 되고 소싱한 업체들 회사 내부에서 투싱해야 되는 게 투싱 보고서 보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IR 사업에서는 정말 상대가 안 돼요. 되게 복잡해요. 투자자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많이 돌아다니셔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투자할 만한 매력적인 기업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대부분 만나면 허물 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지쳐있고 기대치가 높지 않은 투자자들 대상으로 IR 피칭에서 칵테일 파티 효과를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되거든요. 칵테일 파티 효과가 뭐냐면 미국에 같은 경우 스탠딩 파티 같은 거 과일이나 쿠키 이런 거 먹으면서 칵테일 한 잔씩 마시는 거 스탠딩 파티가 있잖아요. 음악도 틀어져 있고 굉장히 시끄럽고 어수선한 상황인데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그냥 들린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평소에 관심 있는 정보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를 했으면 그 이야기만 선택적으로 이상하게 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들 많이 했을 거예요. 그걸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거든요. 막 지쳐있고 어수선하고 진짜 힘들어있는 IR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피칭할 때 그들이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정보가 뭘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기대 정보가 뭘까를 알아내셔야지만 이렇게 장표 보고 이러고 있는 투자자들이 고개를 딱 들게 된다고요. 결국 투자자들은 스토리를 듣고 싶어 해요. 제일 첫 장에 어떤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홈쇼핑 완판을 시키고 있다든지 여기 나오고 있는 태인교육의 유호자 대표 같은 경우는 초창파에 나가고 이제 업력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고 옛날에 첫 기업을 상당히 큰 한 100억 정도의 엑시스를 했던 대표인데 친한 동생이기도 해서 허락받고 이 화면 갖고 왔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소개된 모습이거든요. 학원 홍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유호자 대표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오면서 학원들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서울경기지부터 시작해서 학원들을 돌아다니면서 무료로 방역을 해줘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직원들이랑 가서 학원들 무료 방역을 정말 많이 해줘가지고 언론에 요즘 소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초반에 요거를 한 20초, 30초 정도로 편집해서 이 언론에 나온 거를 만약에 틀어주고 시작한다라고 하면 일단 투자자들은 그 스토리가 뭔지 한번 들어보고 싶고 저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이유로 언론에 소개가 됐는지 처음에 그렇게 초기 효과를 집중시키고 호감 주고 좋은 일 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뒤로 갈 때 장표가 쭉 나와버리면 물론 이 회사의 아이템에 대해서 새로운 BM에 대해서 일반 홍보 플랫폼과 다른 어떤 매력 포인트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토리에 사람들이 투자자가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발표자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매력적인 스토리 포인트가 나올 수 있고 투자자들 기본적으로 착하다. 그러면 VC가 왜 자꾸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뻣뻣해 목에 힘주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 투자 기업이나 은행 뭐 이런 금융권과 다르게 VC는 실제로 사전적으로 정리할 때도 담보 없이 투자한 이렇게 써 있어요. 담보 없이. 여러분 무담보로 돈 받을 수 있는 기록 거의 없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무담보로 아이템의 성장성과 그 창업 기업만 보고 투자를 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일단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기업 발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투자자들은. 그러면 그들에게 이런 좋은 스토리를 던져놓고 짧게 저걸 뭐 2분 3분 같은 거 큰일 납니다. 짧게 던져놓고 뒤에 장표와 숫자를 가지고 성과를 가지고 승부를 건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또 얘기해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통해서 나타난 새로운 시장을 여러분이 발견했다 하고 그 새로운 시장에 제시할 여러분의 솔루션을 멋지게 스토리 메이킹해서 들어가시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관심을 가져요. 저기서 나온 새로운이라는 것도 실제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투자자들은 지쳐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점률이라고 하죠. 카페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스토어에 내점을 하는 고객들의 비율과 테이크아웃을 하는 비율이 있다라고 할 때 지금 당연히 테이크아웃 비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대부분의 카페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여줬던 표가 다시 한번 나오죠. 전염병이 끝나고 나면 소비가 분명히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우리 카페 온 손님들이 내점을 하게 될까? 아니면 새로 테이크아웃이 익숙해졌는데 드라이브스루가 될까? 뭐 테이크아웃이 될까? 테이크아웃을 하려고 할까? 이전의 전염병들은요. 그러니까 소비와 수요가 늘었고 패턴은 많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간이 짧았거든요. 근데 코로나는 기간이 너무 길죠. 길다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습관이나 새로 익숙해지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그냥 익숙했던 내점으로 다시 회귀할지 이 긴 시간 동안 새로 익숙해진 테이크아웃을 하게 될지 판단이 잘 안 서잖아요.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간다라고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좀 이상한 논리가 되고요. 너무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이 되고요. 어느 정도 비율로 지금 뭐 테이크아웃이 9고 막 내점이 1인데 그래도 내점이 7, 테이크아웃은 3 정도까지는 그래도 남지 않을까 포스트 코로나 때 전염병이 끝나면 이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이쪽이 좀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잖아요. 사이렌 오더는 솔직히 상당히 강력하죠. 상당히 강력한 오토 플랫폼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예시로 들면서 저희 카페도 저희 프랜차이즈도 이런 거 한번 개발해 보려고요. 포스트 코로나 때 사람들이 노잉 디지털에 대해서 알게 되고 체인지 패턴이 바뀌게 되고 근데 당연히 소비는 살아날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볼까 고민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애매한 얘기인가요? 투자들 입장에서 기술, 그러면 당신이 이런 오토 플랫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부킹 쪽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 당연히 궁금하겠죠. 근데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투자 쪽까지 올라오셨다면. 이 앞에 스토리야, 스토리. 그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훨씬 매력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전국의 커피 등록점 숫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경기도에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또 다른 통계입니다. 부산
인구 누출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수도권, 특히 경기도로 사람들이 유입되는 게 지금 너무 높더라고요. 해요. 코로나 때문에 고용 절벽에 빠지면서 일자리가 별로 없는 지방에서 일자리가 있는 서울 경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했다라는 얘기고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서울로 못 가고 경기 쪽으로 많이 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서울의 집값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셨을 때 여러분이 이제 말씀하셔야 될 스토리 메이킹 중에 경쟁이 치열한 곳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경쟁이 조금 수월한 곳에 경쟁이 심하지 않은 곳에 가서 내가 1위나 2위를 할 거냐 이거 항상 고민 아닙니까? 굉장히 매력적이고 성장성이 크고 지금 경쟁자들이 정말 드글드글한 시장에서 내가 그래도 한 5위, 6위, 10위 이 정도 해보겠다라는 논리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거기서 1등 하겠다고 그러면 제일 좋긴 합니다만 투자자들 일단 뭐 갸우뚱하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1등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경쟁이 심하지 않은 쪽에서 내가 들어가서 성공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지자체 중에 가장 커피 전문점에 등록된 숫자가 적은 데가 세종시입니다. 552개 정도로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세종시 카페에 그러면 실제로 뭐가 잘 안 나와요. 네이버 키워드 검색을 해도 뭐가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유명한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세종시에 카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 논리예요. 그런데 그 이전을 보면 충청도에만 스타벅스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충청 지역이 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좀 적다라는 게 외식업체들이나 이런 프랜차이즈, 소비 상권 분석하시는 분들의 보편적인 이야기고 저 이야기 2004년 기사거든요. 아직까지도 충청 쪽에 커피 전문점의 숫자가 적어요. 그러면 처음에 네 가지 시나리오 기억나시죠? 이 시장이 커질 것인가? 원래 작은 시장인데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토리 메이킹 할 때 시장에 대해서 소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경쟁이 치열하고 매력적인 시장이냐 경쟁에 치열하지는 않지만 내가 우위를 정할 수 있는 시장이냐 이 두 가지 논리 중에 하나 정도는 분명히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철저히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지만 분명하게 여러분은 이 선택을 하긴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투자자들 역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저 투자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저들은 어떤 과거를 살아왔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투자자들이 절대 투자를 안 하는 분야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 저런 업체에 투자를 해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 이 경험을 갖고 있으면 다시 그 유사한 쪽에 투자를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고 투자자의 관계성을 계속 가져나가는 게 참 중요하고 여러분 볼 때 쓸모없는 IR 행사 같은 데도 그런데 계속 가서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들어보시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메시아 신드롬을 중시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스토리 메이킹에서 저 닌텐도 보이시죠? 닌텐도 CEO가 했던 말이거든요. 우리는 빠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마니아들뿐만 아니라 이런 제품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고려했다.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떴을 때거든요. 근데 갑자기 손에 잡고 있는 케이스도 가장 후져 보이고 디자인도 후져 보이고 게임 그래픽과 게임성마저도 좀 후져 보이고 저 아이템은 완전히 저 시장을 확 먹어버렸거든요. 기존의 젊은 애들이 막 위닝 같은 게임을 하고 진상공 무쌍 막 이런 거 하고 복잡하고 현실성 있는 리얼리티 있는 게임들을 즐길 때 왜 게임에 여성과 노인들이 들어오지 않지? 라는 고민을 했던 게 닌텐도가 처음인 것 같아요. 원래 닌텐도는 파투짝 있잖아요. 그거 만들던 제조 회사거든요. 파투나 마작 같은 거 보면 여성과 노인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이 IT 쪽 게임 쪽으로 안 넘어올까? 그때 얘네들이 내린 새로운 문제의 발견은 여성과 노인들은 그 게임 패드 있잖아요. 열몇 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복잡하게 생각했다. 매력도를 못 느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술들 중에 뭐가 제일 쉽니?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기술 중에 터치스크린이 제일 쉽다. 라고 판단을 해요. 본인들이. 그래서
게임기에다 터치 스크린 넣어버리고 여성과 노인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 저는 뭐 숫자 연산 게임이라든지 지금 다시 또 대한민국 열풍을 불고 있는 동물의 숲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터치 스크린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뭐 케이스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가격 낮추겠다. 딱 이렇게 해요.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가 트레이드 오프, 상세 관계,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가 나빠지는 경영학의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비용을 좋게 가져가려면 품질은 포기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딜리버리, 납기 시간을 줄이려면 플렉서빌리티,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유연하게 맞춰주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포기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창업자들의 IR 발표 들어보면 이걸 다 하신대요. 맨날. 이걸 다 하겠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덜어내는 기업들이 성공하는 케이스, 아까 당근마켓 얘기도 했었고요. 닌텐도도 그렇고. 뭐 이렇게 꼭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분명히 다른 기업들과 달라 보여야 되고 그 다름이 뭐 포지셔닝 맵에서 기존의 기업들과 다른 포지셔닝 맵의 매핑을 찍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시아 신드롬에 빠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